오늘은 이제 27강 들어갑니다. 일본 막부 체제의 형성.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부터 에도 막부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우리 막부라고 하는 것부터 정의를 좀 해보고 갑시다. 우리 이전에 있었던 시대가 무슨 시대였게? 맞습니다. 헤이안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지. 우리 제일 먼저 신석기 시대, 조몬 시대부터 출발해서 야요이라고 하는 청동기와 철기 시대를 겪었고 그 다음에 야마토 정권이라고 하는 정권이 등장했었지. 그래서 대따 큰 뭐가 만들어졌다 이때? 오 맞아. 고분이 만들어졌다. 오 맞아요. 그 다음에 다이카게 신이라고 하는 645년에 일어났었던 개혁이 있었지. 그래서 우리가 이때부터 나라의 이름을 뭘로 확정지었다? 일본으로 지었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의 가장 대빵인 사람은 누구? 천황이라고 하는 존재야. 원래는 천황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장 강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천황이 바지사장이 됐어요. 그치? 왜냐면 막부라고 하는 거는 언제 시작이 됐냐면 헤이안 시대 말에 붕괴가 일어나면서 시작이 됐거든. 이때 나라가 혼란스러웠을까 아니면 안정적이었을까? 혼란스럽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웠어. 그래서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무사들을 고용하기 시작을 했었잖아. 사무라이들. 그런데 그 강력해진 사무라이들이 결국에는 야 이제 내가 짱이야. 야 천황? 필요 없어. 내가 짱이야. 이러면서 지가 막 왕노릇을 하기 시작을 하지. 우리가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쇼군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얘가 실권자야. 실권. 그러면 천황은 있을까 없을까? 있는데 없는 것처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천황과 이 쇼군의 관계를 보여주는 일이 오늘 펼쳐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하는 막부는 가마쿠라 막부고 우리 이거 배웠습니다. 언제 배웠게? 몽골에 침입할 때 배웠었는데 우리 몽골에서 원나라가 정동행성을 우리나라에 설치를 해놓고 야 고려 너네는 그냥 가만히 째져 있어. 우리는 일본을 침략할 거야. 이러면서 가마쿠라 막부 떠났었는데 결국에는 자연재해를 뒤지게 쳐맞고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마쿠라 막부는 어떤 생각을 했냐? 뭐라 생각했어? 와, 신이 우리를 지켰다. 우리나라는 신이 보호해주는 신국의식이 막 등장하기 시작했다. 개쩔어. 그리고 나서 무너지고 나서 만들어진 게 무로마치 막부. 그리고 나서 혼란기인 전국시대라고 하는 거 등장했고 마지막으로 등장한 게 뭐야? 에도 막부까지 오늘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필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필기 할게요. 첫 번째 제목부터 일본사. 자 얘들아 우리 위에 좀 남는 칸 있으면 한 줄만 적을 거야.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가마쿠라 막부. 전에 수업을 안 해서 요렇게라도 좀 적어볼게요. 얘들아 우리 이 가마쿠라 막부나 뭐 나머지 막부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막부를 개창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 누가 만들었는지가 정말 중요한데 사람 이름이 조금 길어요. 많이 길고 어려워요. 그쵸? 네. 그래서 적어봅시다.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라고 하는 사람이 개창을 했었던 게 이 가마쿠라 막부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개창한 이래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 우리 뭐가 침입한다고 했었지? 원나라 몽골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몽골의 침입. 하지만 우리나라는 신이 지켜줬어 라고 하는 무슨 의식이 발달했다? 신국의식 혹은 신풍의식이 벌어지게 되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신이 지켜준 국가 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막부를 배울 건데 이 가마쿠라 막부라고 하는 거는 금방 어쨌든 멸망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마쿠라 막부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무로마치 막부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게 돼요. 무로마치 막부. 얘들아, 쌤이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일본사는 중요한 게 수도가 시대 이름이라 했었지.
그래서 헤이안 시대의 수도는 해양. 헤이안쿄, 나라 시대의 수도는 헤이조쿄, 나라였었고, 그 다음에 가마쿠라 막부의 수도는 카마쿠라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로마치 막부만 살짝 다릅니다. 무로마치 막부는 무로마치가 수도가 아니에요. 어디냐면 교토입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적어두세요. 교토. 그냥 제목 밑에다가 가로 열고 적어놔. 무로마치 막부는 교토가 수도였다 라는 거 적어두시고요. 그 다음 무로마치 막부 첫 번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막부를 개창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에서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당시 무로마치 막부가 탄생할 당시에 배신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당시에 아시카가 다카우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시카가 다카우지. 아시카가 다카우지라고 하는 사람은 쇼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실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친구가 이 친구였는데 그래도 얘들아 뭐는 있다고? 쇼군도 있고 천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누구를 천황으로 앉혀놨냐면 고다이고 천황이었어. 그러니까 둘이 그냥 같이 만들려고 했었던 거야. 근데 그 고다이고 천황을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배신 때립니다. 둘이 의견이 정말 안 맞았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또 다른 천황을 자리에 앉혀버리고 고다이고 천황은 남쪽으로 피신을 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북쪽이랑 남쪽이랑 어떻게 된 상황이야? 나뉘어졌어요. 나뉘어진 상황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남북조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남북조 시대. 그러니까 지금 배신 때리고 난리가 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일단 개창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뭐다? 분열된 상황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얘들아, 이 무로마치 막부에서는 누가 쇼군이냐면 아시카가 가문의 사람들이 항상 쇼군이야. 얘도 무슨 가문? 아시카가 가문. 그리고 아시카가로 시작하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니 그 사람이 바로 아시카가 요시미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시카가 요시미스. 자, 이 아시카가 요시미스는 어떻게 했냐면 이 분열돼 있었던 남북조 시대를 얘들아 통일하게 됩니다.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다. 어쨌든 나라가 얘들아 분열돼 있으면 어때? 혼란스럽고 통일이 하나도 안 되니까 정책을 수립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통일을 제일 먼저 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이 무로마치 막부를 대표하는 키워드는 얘들아 뭐냐면 감합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감합무역. 자, 얘들아 이 당시에 무로마치 막부가 존재할 시기 어떤 나라가 중국에 존재했을까? 잘 모르겠지? 맞아요. 명나라가 이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 근데 이 명나라랑 감합무역이라고 하는 무역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 당시에 공행이랑 마찬가지로 허가받은 상인들만 교역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허가받은 상인인지를 알아? 뭐 증거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런 종이 같은 걸 하나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글자를 적어놔. 그 다음에 이거를 반 이렇게 찢어버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무역을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주는 거야. 이 두 사람이 무역을 한다 치면은. 그리고 나중에 무역하러 그 항구에 만났어. 그럼 이 사람이 진짜 나랑 약속한 사람인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맞춰보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무역 못해요. 이게 유일한 증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춰봤어. 하트가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면 나랑 무역하기로 한 사람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종이를, 이 갑판을 감합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감합무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감합무역은 제한적 형태다. 제한적 무역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제한적 성격이 강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전국시대 센고쿠 시대 한번 가봅시다. 얘들아, 우리 중국에서 혼란기 있었는데 뭐였더라? 춘추전국 시대에 있었지. 그 전국이라고 하는 말이 나라가 싸우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센고쿠 시대도 나라가 어떤 상황? 싸우고 개판이고 혼란스러운 시기다 라는 소리겠지. 왜 그랬냐면 당시에 쇼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권자라고 했었잖아. 이 다음에 누가 올지를 꼭 정해야 되지. 근데 이럴 때 항상 뭐가 발생해? 권력 싸움이 발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쇼군의 후계자 분쟁이 이때 벌어지게 돼요. 이게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쇼군의 후계자 분쟁. 아니 그러니까 누구나 다 쇼군을 하려고 하니까 미치는 거야. 미치고 팔짝 뛰는 거지. 그래서 이 쇼군의 후계자 분쟁이 일단 터지게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휘청휘청하고 혼란스럽게 되는데 이 전국시대를 통일했던 사람이 등장하니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원흉, 바로 맞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었어요. 2번에 적어봅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은 전국 시대를 통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면 지금 다이묘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영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지금 혼란스럽고 이런 지금 전국 시대 통일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관심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뭘 했냐? 전쟁을 선포합니다. 어떤 나라랑? 우리나라랑. 그치. 원래는 명나라를 칠 목적으로 우리한테 길을 비켜달라고 해요. 우리가 그걸 정명가도라고 하거든. 명나라 정벌을 할 테니 길 비켜라. 야, 니네 같으면 비켜줄래? 미쳤다고 빌려줘. 그래서 절대로 안 비켜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침략하게 되고 그래서 터진 것이 바로 임진왜란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의 후계자의 자리로 또 누가 앉을 것인지에 관한 또 다른 분쟁이 또 터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두 명의 약간 사람들이 나뉘게 되는데 두 명은 아니고 두 개의 파예요. 첫 번째가 동군이라고 하는 파랑 서군이라고 하는 파가 갈리게 됐어. 혹시 얘들아 영화 파묘 봤니? 안 봤어? 공포 영화 중에서 나는 그 파묘가 난 제일 무서웠어. 진짜 레전드야. 보고 싶었는데 엄마가 저한테 말없이 그냥 봤어. 진짜 이 파묘의 내용에 나오는 게 이제 일본사에 관한 내용이 좀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 좀 기본적인 원작의 배경이 된 게 세키가하라 전투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동군과 서군이 싸운 게 세키가하라 전투예요. 동군의 대표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었고 서군은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동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겼어, 전쟁에서.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막부가 뭐야? 전국시대 다음에 에도 막부잖아. 그 에도 막부를 세운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돼요. 그래서 에도 막부 가보도록 합시다. 몇 번이지? 1번이요. 1, 2, 3, 4번이지? 에도 막부 가봅시다. 자, 에도 막부 1번. 자, 얘들아 누가 세웠다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잘 기억하네. 도쿠가와 이에야스. 에도 막부는 수도가 에도겠지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 지금의 도쿄입니다. 도쿄. 그래서 우리 일본 여행 가면 도쿄 많이 가잖아. 그치? 자, 2번 막번 체제. 자, 얘들아 이 막부의 가장 큰 실권자는 누구라 그랬지? 쇼군이라 그랬지. 맞아요. 그래서
막부의 권한은 쇼군에게 있다면 그리고 얘들아 우리 주나라 때 있었던 봉건제 기억나? 중앙은 누가? 왕이 다스리는 거고 나머지 지역들은 누가? 제후가 다스렸었지. 이 당시에도 똑같은 봉건제 형태였어요. 그래서 우리 나머지 지역들을 영지라는 표현을 쓰지. 보통 영주가 거기에 주인인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막부가 있으면은 나머지 지역들을 우리가 번이라고 불렀거든. 나머지 지역들을. 이 번을 다스리는 영주가 누구냐면 다이묘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다이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막부와 번을 구분해서 막부는 쇼군이 다스리고 번은 다이묘가 다스린다 해서 막번 체제가 된 거예요. 됐어요? 쉽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산킨코타이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 산킨코타이제는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얘들아 이 산킨코타이제는 뭐냐면 우리 지방에 있는 다이묘들 있지. 이 사람들은 어쨌든 영주인 거야. 근데 역사적으로 잘 생각해봐. 이 제후들은 항상 뭘 일으켰어?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이 춘추전국 시대가 만들어진 이유가 그것 때문 아니어서 제후들 때문에. 그러면 얘들아 이 제후들 다이묘들 어떻게 해야 될까? 조쓰는 것까지 너무 같고요. 이 사람들 맞아요. 권력을 낮추고 이들을 통제할 방법이 필요하겠지. 이 당시에 에도가 수도라고 했었잖아. 에도의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근무하게끔 만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을 다스리는 다이묘야. 그러면 이 다이묘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다가 무조건 때가 되면은 서울로 가야 돼. 그래서 그 서울에서 어느 정도 근무하고 또 내려오고 또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또 올라가고. 이게 산킨코타이제거든. 왜 그랬을까? 그렇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 이동하는 시간도 뺐고 그리고 이동할 때 필요한 돈도 자기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력을 누르려고 했었던 것이 산킨코타이제라는 거야. 그럼 이걸 시행한 목적을 물어본다면 뭐라 그래야 돼? 누구의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다이묘. 예스, 그거예요. 그래서 다이묘의 세력을 조금이나마 통제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에도에서 근무하게끔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야지 통제가 되지. 그래서 모든 것들도 다 보고하게끔 만들었고 그런 식으로 했다. 자, 그 다음 산홍공상 계층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을 하게 돼요. 산홍공상. 근데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우리 그동안 산홍공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는 사가 선비사자, 그 다음에 농이 농민, 그 다음에 공이 공업자, 상이 상업자였었잖아. 근데 여기에서 하나를 바꿀 거예요. 뭘 바꿀까요? 사를 바꿀 겁니다. 이거는 선비사자가 아니고 무사할 때 사자예요. 그래서 무사가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 농민, 그 다음에 공상은 하나로 합쳐서 상공업자를 의미합니다. 이 상공업자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일본에서는 독특하게 조닌이라고 불렀어요. 조닌, 상공업자. 이 조닌이라고 하는 애들이 특히나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공업이 특별히 발달했었던 지역들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 뭐 항구도시나 이런 게 있었거든. 그 도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발음에 조심하셔야 돼요. 조카마치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카마치가 성장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얘들아 이 무역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 건데 아까 무로마치 막부에서는 명나라랑 교역하기 위해서 어떤 걸 발급해줬다? 감합을 발급해줬다. 따라서 감합무역을 통해서 제한적인 무역을 했었는데 여기에도 똑같이 발급해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다른 나라와 함께 교역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슈인장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 슈인장을 발급해 줌으로써 무역을 할 수 있게끔 어쨌든 허용을 해준 겁니다. 공무역이든 사무역이든 일단 허용이 된 상태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 통제를 하게 됐지. 이 슈인장 없이 그냥 무역을 할 수는 없었으니까. 따라서 무역을 통제하기는 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째. 자,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볼 거냐면은 17세기 정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세기 정도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쇄국 정책이라는 게 실시가 됩니다. 혹시 쇄국 정책 언제 들어봤는지 기억나? 우리 개항기 조선 끝나고 나서 흥선대원군이 등장했었지. 그 사람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하면서 쇄국 정책, 나라의 문을 꽉 닫고 있었단 말이야. 그 쇄국 정책이 여기에서도 실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문을 꽉 닫고 아무랑도 교역을 하지 못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 얘들아, 이 당시에 서양 애들이 접근을 해와가지고 계속 크리스트교 포교를 하고 있었어. 근데 지금 얘들아, 에도 막부는 나중에 알겠지만 이때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성리학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거든. 성리학이 뭐야? 유교의 그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탐구한다는 거였잖아. 그게 막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야. 그러면 성리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 크리스트교를 우리는 받아들이는 입장이었어? 안 받아들이는 입장이었어? 절대 안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쇄국 정책에 따라서 우리는 크리스트교 포교를 금지시킵니다. 이때 크리스트교 안 된다 해버리고요. 우리 원래 슈인장 발급하면서 슈인장 있으면 무역할 수 있었어? 없었어? 있었단 말이야. 하지만 이 슈인장 발급도 이제 더 이상 해주지 않아요. 무역을 아예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완전히 문을 꾹 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떤 나라랑도 교역을 할 수 없었겠네? 하지만 딱 한 나라랑만 교역을 했습니다. 맞아요. 네덜란드랑 교역을 합니다. 왜 네덜란드였는지 정확한 이유는 사실 몰라요. 근데 뭐 얘기로는 네덜란드가 이 크리스트교 포교나 이런 거를 안 하고 순순히 무역을 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다 적어야 되겠다. 7번. 네덜란드와 교역. 자, 그런데 얘들아, 이 네덜란드랑도 굉장히 제한적인 무역을 합니다. 어디에서 무역을 했게? 짬뽕 마시는 데인데. 나가사키. 맞아. 나가사키에 인공 섬을 하나 뚫었어. 그 섬의 이름 뭐게요? 이제 배울 거예요. 바로 대지마라는 곳이었어요. 인공섬이었던 대지마를 건설해서 야, 네덜란드 사람들아, 우리 이제 대지마 건설했으니까 여기에서만 제한적으로 무역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얘기한 겁니다. 됐어요? 자, 됐죠? 그 다음 8번. 네덜란드를 통해서 다양한 학문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양에 있는 의학기술이라든지 서양에 있었던 과학기술이 미친 듯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 우리가 그러한 서양의 학문들을 부르는 명칭이 있거든요. 정말 중요해요. 난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양의 학문을 일컫는 말이고요. 이러한 난학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존인 문화가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아까 존인은 누구였어? 맞아요. 상공업자들, 즉 서민들을 의미하는데 우리 명나라 청나라 공부할 때도 했었어요. 서민들의 문화가 막 발달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러한 서민들의 문화가 연극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서커스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라는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조닌 문화의 대표적인 게 또 뭐가 있었냐면 우키요에. 이건 그냥 문화야. 예도막부의 문화. 우키요에는 그림이에요. 뭐 풍속화 이런 게 유행했던 것처럼 얘네들은 뭐 파도의 모습을 한다던가 아니면 다양한 자연의 모습을 형상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연극. 중요한 거 혹시 들어봤나? 가부키라고 들어봤어요? 가부키 이때 유행합니다. 가부키라고 하는 이러한 연극이 성행하기도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에도막부도요 금방은 아니다. 좀 한동안 이어지게 되다가 나중에 개항기 때는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정부인 메이지 정부라고 하는 게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화가 진행됐고 지금의 일본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사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